임은정 지검장에 이어 조은석 특검도 해명이 필요합니다. 조은석 특검은 분명 조이대와 대법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조은석 특검의 무혐의 처분과 배치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임은정 지검장의 조은석 특검까지 대체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혐의의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임은정 지검장도 조은석 특검도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장대로 가는 게 맞다는 것이 또 한 번 증명된 꼴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납득 가능한 설명입니다. 결론이 무혐의든 기소든 그 결론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보여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이대와 천대엽 사건을 무혐의로 정리한 뒤 사람들 머릿속에 남은 건 결론이 아니라 공백이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한 줄만 남기면 그 순간부터 의심이 자라납니다. 사법부든 특검이든 신뢰를 먹고 사는 조직이라면 그 공백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확인된 불기소 결정서 내용은 오히려 사건의 중요한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조이대가 계엄 당일 간부들에게 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계엄사령부가 연락관 파견을 요청하자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행정처 안전관리관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참석자 진술과 정황을 종합해 계엄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후속 조치를 논의하거나 계엄사 사법사무관장을 기정사실로 두고 준비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언론에 나왔던 매뉴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는 보도는 공보 대응 과정에서 계엄법 조항을 설명하다가 기사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다고도 했습니다. 조희대와 천대엽의 출근 시점이 기사 출고 시점보다 늦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특검 논리는 분명합니다. 그 논리 자체만 놓고 보면 무혐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나왔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은 브리핑에서 길게 법리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 장면만 정확히 듣고 싶어합니다. 조희대가 언제 도착했는지, 누가 어떤 이유로 모였는지, 연락관 파견 요청이 있었는지, 거절이 있었는지, 계엄을 위헌으로 봤는지, 매뉴얼 검토라는 말이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이 5가지만 또렷하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왜 말을 아끼지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특검이 불신을 키운 셈입니다. 설명을 늦게 하면 늦을수록 처음에는 숨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이 따라 붙습니다. 이건 여론의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공개 권력의 기본 책무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각하 처분을 내린 다른 고발 사건들도 비슷한 불신을 남겼습니다. 조희대가 윤석열 파면 결정 직후 한덕수를 만나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 고발 사건은 수사 대상이 아니고 고발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며 각하됐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반대했다는 고발도 주장만으로는 범죄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졸속으로 심리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고발도 불기소였습니다. 지규현의 구속 취소 결정이 대법원과 모의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로 정리됐습니다. 심우정 즉시 항구 포기 관련 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됐는데 공정성 시비를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이 흐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요? 국민이 보기엔 사법부와 검찰의 핵심부가 걸린 사건에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와 구성 요건이 어렵다가 반복됐다는 인상만 남습니다. 그 인상이 쌓이면 결국 자기들끼리 보호한다는 의심으로 굳어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불기소 결정서에 적힌 사실관계가 공개된 것 자체는 오히려 특검 논리를 보강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계엄사 연락관 파견을 거절했고 계엄을 위헌으로 봤다면 적어도 동조라는 프레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특검이 그 설명을 빨리 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스스로 설명을 미뤘습니다. 그 결과 같은 사실이 뒤늦게 나오자 브리핑과 배치된다는 말부터 튀어나옵니다. 사법 시스템에서 가장 무서운 건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이 사람을 거리로 나가게 만듭니다. 이 장면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백혜룡 경정의 충돌에서도 반복됩니다.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세관 불법약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을 냈고 임은정은 진술범벅과 압수수색 결과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백혜룡은 영장기각 서류를 공개하며 반발했고 합수단은 수사서류 유포를 문제 삼겠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은 어느 쪽이든 납득 가능한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설명은 짧고 갈등은 길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임은정이 중수청으로 가겠다고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그리고 책임의 윤리로는 최악의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 결론으로 사회적 혼란이 커졌다면 수사 책임자는 먼저 설명으로 혼란을 잠재워야 합니다. 입장을 더 내고 근거를 더 까고 반박을 더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는 듯한 인상부터 주면 사람들은 무언가를 피한다고 해석합니다. 캐비닛이 열렸다 같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도 지금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검은 원래 검찰이 못하거나 안 한 수사를 대신하라고 만든 장치입니다. 그 특검이 설명은 최소 결론만 통보 방식으로 가면 국민은 특검을 검찰의 복제판으로 봅니다. 그 순간 특검은 존재 이유를 잃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 들어 수사구조 개혁이 진행 중이고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 같은 큰 변화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특검과 검찰 고위직이 보여주는 태도는 곧 개혁의 정당성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도 개혁을 망설이는 사람도 결국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재판이 더 투명해질 것인가?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입니다. 불투명함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남긴 장면들도 불필요하게 불신을 키웠습니다. 상복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한 장면은 사람들 입에 오래 남았습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이 항명 논란을 만든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면들이 어떤 사정에서 나왔든 결과는 같습니다. 국민은 특검을 권위의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규칙을 지키는지로 봅니다. 한 번이라도 이해할 수 없다는 인상을 주면 그 다음부터는 수사 결과가 무엇이든 믿음이 흔들립니다. 열심히 했다는 말은 그때부터 면피로 들립니다. 수사는 성실로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설득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번 조일의 사건에서 필요한 건 거창한 음모론이 아닙니다. 더 많은 기록입니다. 특검이 임의 간부들을 조사했고 계엄 상황실 군인을 조사했고 비상계획 담당 행정관을 조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조사로 무엇이 정리됐는지 시간표를 내면 됩니다. 계엄 선포를 누가 어떻게 인지했는지, 누가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언제 모였는지, 조희대와 천대엽이 도착하기 전에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도착 후에는 무엇을 결정했는지, 계엄사 연락관 요청은 어떤 경로로 왔는지, 거절은 어떤 문구로 전달됐는지, 그 뒤 추가 요청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공개 범위 내에서 풀어놓으면 됩니다. 문장 몇 줄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결론이 아니라 신뢰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쪽도 침묵만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계엄을 위헌으로 받고 연락관 파견을 거절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는 국민이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그 순간 어떤 판단을 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어떤 위험을 막으려 했는지 그 기록은 사법부의 명예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특검 불기소장 안에만 잠들어 있다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니 이상해지는 겁니다. 증거가 없다는 말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왜 없었는지, 어디까지 봤는지, 무엇을 못 봤는지 그 경계선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공권력의 최소한입니다. 이대로 가면 남는 건 냉소뿐입니다. 검사도 결국 검사다라는 말이 남고 사법부도 결국 사법업부다라는 말이 남습니다. 그 말이 굳어지면
개혁은 더 거칠어집니다. 사회는 더 쪼개집니다. 그런 길을 막자고 특검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불기소 결론을 지킬 생각이라면 그 결론을 떠받치는 설명을 먼저 국민 앞에 세워야 합니다. 조이대와 천대엽도 선택해야 합니다. 침묵으로 버티면 의심이 커집니다. 기록으로 말하면 논란이 줄어듭니다. 국민은 처벌을 원하기 전에 설명을 원합니다. 설명은 책임의 가장 값싼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값싼 책임조차 아끼는 순간 그때부터는 어떤 결론도 믿기 어려워집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